2018년 한반도는 요동쳤습니다. 전쟁 위기론을 뒤집고 대화 테이블로 나온 북한. 이 극적인 반전의 배경은 무엇일까? 북한 건국기념일인 구구절. 남북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국경 지역인 중국 단둥을 찾았습니다. 공단 지역에서 우연히 만난 젊은 여성들. 한껏 차려입고 나들이를 나온 듯한 모습. 혹시 구구절을 즐기는 북한 사람은 아닐까?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조선 분들이세요? 네? 혹시 조선 분들이세요? 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휴식하러 나왔습니다. 휴식하러 나왔어요? 아, 여기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구나. 어디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빨리 가서 일 보십시오. 에이, 너무 까칠하게 그러지 마시고. 여기 책임자 동지 있습니다. 아, 여기 책임자분이 계세요? 네. 우리는 단둥 개발구 공단 곳곳에서 북한 여성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곳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배드민턴을 치며 휴식을 취하는 여성들. 모두 이 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입니다. 북한 공휴일을 맞아 밀린 빨래를 하고 중국 노점 상인에게서 과일을 사는 모습도 보입니다. 얼핏 봐도 적지 않은 수의 인원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휴일이라서 이렇게 쉬시는구나, 다들. 혹시 책임자 만나려면 어디로 가요? 이집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합니다. 아, 외국 사람하고 이야기 못하게 돼 있어요? 가봅시다. 북한 여공들은 외부인의 등장에 극도로 경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듭된 대화 요청에도 입을 굳게 다뭅니다. 이내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건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국경 너머 중국 공단 곳곳에서 보이는 북한 노동자의 흔적들. 그들은 왜 조국을 떠나 낯선 타국을 선택한 걸까?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감춰진 비밀을 추적했습니다. 상식의 눈으로 진실을 추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적 60분 최지원입니다. 올 들어 남북한은 연일 평화를 향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반도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해 세계를 긴장하게 했던 김정은 위원장. 그랬던 그가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며 세상 밖으로 나온 겁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현재 북한의 변화를 이끄는 이들은 누구인지 무려 1년에 걸친 추적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김정은 정권 7년의 비밀을 유종훈 PD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 극동의 항구 도시 블라디보스톡. 도시 전체가 신축 공사 중이라고 할 만큼 건설 붐이 불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취재팀이 이곳을 찾았을 때 우리는 의외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러시아인이 아닌 검은 머리의 동양인들이 건설 현장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공사장에선 수상한 쪽지도 발견됐습니다. 서툴게 쓴 러시아어 옆에 보이는 건 다름 아닌 한글. 이 쪽지의 주인은 대체 누굴까? 우리는 먼저 지역 신문 광고를 통해 여러 건설 현장 관계자들과 접촉해봤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Ну, в общем, у нас есть корейцы, да? Да, есть. Корейцы, китайцы. Он подойдет
Он местный кореец. Он подойдет, посмотрит, Да? приценит, вам скажет. Ага. 아,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과연 사실일까? 한 공사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국 사람이에요? 네. 아, 고향이 어디세요? 오셨어, 조국에서. 네. 조국, 그냥, 평양. 야, 여기 그럼 조국 사람들 몇 명이나 있어요, 여기? 네? 여기 몇 명이나 있어요? 아, 여긴 다 끝나고, 끝나고 지금 여기 붙었단 말이에요. 아, 여기에? 그럼 여긴 많이들 계신가, 그럼? 네. 몇 명 정도나 일하세요? 한 아. 10명 정도. 이 일 끝나면 여기 얼마씩 받으세요? 아직은 뭐, 네. 우리 카피탄이 아, 책임자가 다. 아, 카피단 책임자. 네. 책임자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니에요. 아, 조국 분들? 그래, 나 네. 좀 바빠. 아, 공사하러?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예. 잠시 후 그의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안으로 들어가자 수십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아. 선생님 고향이 어디세요? 평양. 무슨 구역에서 왔어요? 여기만 오면 성무대가 아저씨. 이거 어때요? 튼튼하게 지어진 것 같아요? 이거 튼튼하게 지어진 것 같아요? 예. 어. 누가 했다고요? 아, 중국 사람들이 안 하고? 있던 예. 화당국들 주중간 중국 사람들하고 예. 나머지 다 우리가 했어. 작업에 자부심을 내비치는 한 남성. 이곳에 온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숙련공이라고 합니다. 원래 조국 땅에서 일 좀 하셨어요? 네? 원래 조국 땅에서 일을 하셨어요? 좀 했어요. 아, 그럼 원래 건설 일을 뭐 군대에서 아니면은 어디서 하셨어? 사회. 사회에서? 이때 갑자기 나타난 남성이 취재진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현장 관리자로 보이는 남성은 외부인과 접촉을 꺼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 여러 곳을 확인했지만 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런데 예상 밖의 정보가 인터넷에서 발견됐습니다. 북한의 이런 역할이 아파트, 오피스, 수리. 안 비싸다. 질 높다. 블라디보스토크. 예. 일감을 얻기 위해 북한 노동자가 올린 홍보 글들. 여기엔 사진과 함께 사무실 주소도 나와 있었습니다.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Справа увидите, короче, такой заезд, там дорога хреновая. Да, вот по ней. А здесь 15А. 인적이 드문 한적한 도로를 달려 도착한 지역. 우리가 찾던 건물은 임대료가 싼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밖에서 봤을 땐 여느 건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 그런데 긴장 속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북한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 이곳은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합숙소였습니다. 모두 작업을 나갔는지 텅 비어있는 건물. 2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지나는 곳마다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문장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말리마 속도 창조,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강조한 김정은 시대의 대표 구호입니다. 문이 열린 곳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꽤 큰 규모의 주방. 이곳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해외의 북한 노동자들은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식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적어도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이곳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무얼 먹으며 일할까? 채소와 고기 반찬, 김치까지 부식 상태는 그리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또 다른 북한 노동자 합숙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역시나 마치 작은 북한 같은 내부 모습. 노동자들이 출근하고 건물은 한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우리 사람 좀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 사람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뭘 가져볼까? 여기 연변에 놨습니다. 사람 좀 구하려면 어떻게? 카피탄 어디 있습니까? 카피탄 주세요. 점심에 들어오는 거지. 어? 점심에 들어오는 거지. 점심. 몸이 아파 일을 나가지 못했다는 남자. 홀로 숙소에 남아 말없이 담배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북한 노동자들에게 숙소는 유일한 안식처라고 합니다. 식당 그 목욕탕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다 있어요. 한 10명, 15명 그렇게. 빵 크면 그만 있고 조그만 빵 뭐 몇 명 있고 그렇게. 한 300명 그 사람 그 있을 때 300명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처럼 대규모로 함께 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곳에서 노동자들은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경쟁이라는 단어도 눈에 띕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연간 5억 달러, 우리 돈 5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달러를 벌기 위해 해외로 나온 북한 노동자들. 김정은 집권 7년, 최근 북한 변화의 원동력은 바로 이들이 아니었을까? 방송 최초로 공개한 러시아 북한 합숙소.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러시아 속 작은 북한, 마치 북한 사회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인데요. 타국에서도 북한 관리자들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도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 계속해서 밀월 관계를 맺어온 것은 익히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은 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상당히 의외의 국가에서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도 북한 노동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취재팀은 폴란드 북서부 도시 슈체친으로 향했습니다.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아시아 노동자들을 대거 받아들인 동유럽 국가들. 그 중에서도 폴란드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문을 연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취재 도중 우리는 북한 노동자들을 태우고 이동하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숙소로 보이는 곳에 도착하자 주변을 경계하며 건물 안으로 사라지는 북한 노동자들. 폴란드에서 정식 비자를 받고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지난해 기준 400여 명. 이들은 어떻게 폴란드에서 취업을 한 걸까? 폴란드 내 사업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우리는 눈에 띄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레드실드라는 이름의 인력업체. 그런데 업체 대표의 이름이 박종호. 익숙한 한글 이름입니다. 폴란드 최저임금 수준인 우리 돈 60만 원에 조선소 전문 인력을 파견해준다는 업체. 북한 사람이 폴란드에 설립한 파견업체가 맞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북한의 새로운 인력 송출 구조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류에 나온 주소지에선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해당 업체가 선박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점에 주목해 우리는 슈체친의 조선소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Dzień dobry. Dzień dobry. Ja mam takie pytanie. Szukam generalnie chłopców do pracy. I chodzę właśnie taki, robię objazd tworzenia. Czy projekty są na tej kolejce? Są. A o której oni tak mniej więcej przyjeżdżają? Oni pracują od rana, bo oni tu mieszkają. A gdzie oni mieszkają? 마침내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이들이 실력이 뛰어난 숙련공이라고 말했습니다. Oni tutaj też słyszałam, że śpią, prawda? Obok, w tym budynku. A to są Koreańcy, bo to jest spółka. Ona jest tu, oni po całym Szczecinie robią, bo oni i tu robią, i w innych firmach. To jest spółka w Polsce założona przez Koreańców. Dzień dobry, kluczu chcę i więcej nic nie umie. Aha. No. To jest on. O, okej. 북한 노동자들의 퇴근 시간. 인력 모집 업체로 위장해 그들에게 접근해 봤습니다. Czy pan mówi po polsku? Ilu macie tych ludzi w ogóle? Koło 50 Aha, około 50. A skąd są w ogóle ci pracownicy? z Korei Aha, Korei, ale północnej. Północnej. 당시 제가 이제 현장 나오다가 정문에 새로운 현장에서 일할 인력을 찾고 있다고 말하자 관리자로 보이는 남성이 유창한 폴란드어로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투자하고 zaraz nasz projekt tam idzie tam Aha, spokojnie. I tylko biorą takie urlop no, bezpłatny, termin wykonania jakiegoś tam przedmiotu. tak. Jak ciągle to możemy zapełniać, nie? Aha, aha. Nie tak jak Polacy 8 godzin robią i to pójdą, nie tak jak potrzeby to Tak nawet dłużej pracują? No, Po ile dłużej. godzin na przykład? na przykład po 10, po 12 i jeszcze tam bez przerwy na przykład to raz w miesiącu Wolne. można tam wolne zrobić. 전화를 받고 나타난 업체 대표 역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Dzień dobry. 작업 대상은 어디서 일해야 되나? 구제뱅동 miejsce pracy. Słucham? 구제뱅동 miejsce pracy. No chcielibyśmy, żeby były w Polsce częściowo, ale też w Hamburgu. W stoczniach niemieckich. 그러니까 우리는 폴스카 육내에서만 일할 수 있지 이게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그 대상자가 이거 파트너니까 파트너 본사 가서 토론하는 게 더 좋을 거다.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업체 대표. O dobrze. Perfekt. Tak, Jąk, oto pan. Dobrze, prezes. Also das ist der 놀랍게도 그의 이름은 박종호. 바로 우리가 찾던 파견업체 레드실드의 대표였습니다. 현지의 인력회사를 직접 설립했다는 점은 북한이 해외 취업에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보여준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There are at least maybe 2 or 3 companies that we had checked ourselves. It's very possible that there are more, actually. In some cities, there were people working on construction sites, as well as a little bit to the south. And in the south, in the southern territories, there were people working 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on tomato farms.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현재 약 1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국가를 위해 외화벌이 천병 역할을 하는 그들. 그 모습은 불과 수십 년 전 한국의 상황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중동의 쿠웨이트. 사막 한가운데 한글 표지판이 보입니다. 과거 우리처럼 북한도 중동을 기회의 땅으로 여깁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일하던 건설 현장에 이제는 북한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2년 됐어요. 2년? 여기 전부 다 한국 사람이에요? 아, 우리 평양 사람이지 뭐. 아, 평양 분이세요? 뭐, 여기서 무슨 작업하세요? concrete. 다? 이거 언제 다 지어요? 몰라. 말지 마. 예전에 그러면 여기 쿠웨이트에 있으신 분들 총 한 몇 분이나 되셨어요? 좀 많을 때는? 쿠웨이트의 한 대형 병원 건설 현장. 인도, 파키스탄 등 제3세계 국가에서 온 노동자들과 함께 북한 노동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른 해외 노동자들과 비교해 이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임금이 싼 거는 20%에서 한 30% 정도 싸다. 관리도 하기 좋아하고 다른 데는 뭐 인도나 방글라, 이집트 이런 사람들 각각 흩어져서 기술성이 없고 하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관리도 쉽고 일도 잘하고 그냥 일을 지정된 임무에 따라서 하니까. 북한 인력을 선호하는 이유는 작업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자리한 컨테이너. 북한 노동자들의 숙소입니다. 이같이 여기 들어오는 경우에는 무슨 컨테이너라든가 습식 조건이, 숙소 조건이 보장돼. 이건 지금 부식물이에요. 며칠? 모래바람과 더위에 그대로 노출된 사막에서 손수 김치를 담글 정도로 북한 노동자들은 강한 적응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시는데 한 방에 몇 분 지내세요? 6분. 6명이 함께 생활한다는 컨테이너 숙소. 단출한 살림살이 가운데 머리맡에 놓인 사진 한 장이 눈에 띕니다. 북한과는 통화가 불가능한 탓에 사진으로 남아 가족의 온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아, 여기도 지내시는데요?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요? 여기 2년 됐습니다. 2년? 어디서 오셨어요? 고향이? 평양. 평양에서? 네. 돈 많이 버셨겠다. 가족들 보고 싶으시죠? 네. 아이. 그렇습니다. 아이고. 지난해부터 강화된 대북 제재 때문에 해외의 북한 인력은 더 이상 충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의 인기는 여전히 뜨겁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을 빨리 하고 그다음에 속도도 빠르니까 우리가 전가람을 자꾸 끼고 있으려고 했죠. 사람들을 꼬리에 딱 쥐고 안 놔주려고 좀 더 달라 인원수를 올리는데 제일 열악한 탄광, 광산, 뭐 건설, 이모 뭐 이런 어려운 일인데 나가는 노동력들을 보면 거기에 북한에서도 아주 전문 인력들이죠. 북한에서 뭐 10년, 20년 똑같은 일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해외도 그런 걸 선호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는 기피하면서도 자기는 기피는 하지만 북한 노동력이 와서 그 사람들이 1.5배 정도의 이 성과를 내줄 수 있는 거죠. 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1960, 70년대 파독 광부나 7, 80년대 중동으로 건너간 건설 노동자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해외 인력 송출 역시 귀중한 외화 수입원으로 한국 산업화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직접 현장을 취재한 유종훈 PD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유종훈 PD. 네. 지금 화면을 보면 북한 노동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네,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 핵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대북 제재의 대상이어서 노동자들은 외부 접근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말투가 들리면 바로 입을 닫았기 때문에 중국말을 쓰거나 연변 사투리를 흉내내서 접근해야 했습니다. 공사 현장이나 공장에는 관계자로 위장을 하고 잠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취재 도중 어디선가 현장 관리자가 나타나 대화가 중단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해외 노동자 수가 10만 명이 넘는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도 상당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은 어떤 방식으로 나눠 갖는 겁니까? 네,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으면 일정액을 매월 국가에 상납해야 합니다. 대략 70% 이상으로 추정되는데요. 과거에 비해 국가에 상납하는 돈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현지 노동자들의 공통된 불만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김정일 시대와 비교하면 송출 구조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노동당이 단일적으로 주도했다면 현재는 당뿐만 아니라 군과 내각 산하의 다양한 국가기관들이 각자 특정 분야나 나라에 인력을 송출하며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송출 국가와 인원도 대폭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을 벗어나서 해외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단순한 외화벌이를 넘어서 이 노동자들의 생각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에서의 경험, 즉 소위 돈의 맛을 알게 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식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 몇 명을 어렵게 만나 그들의 속내를 들어봤습니다. 은둔의 나라 북한의 노동자들. 해외로 나온 그들은 북한 밖의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우리는 러시아에서 한 북한 노동자를 어렵게 설득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나도 맨 처음으로 이게 나오는데 두만강을 건너서 핫산에 오면 아마 한 5시경이 돼요. 자, 청 내리면 이 머리가 휑휑해요, 그죠? 거기서 보면 그저 다른 세상이잖아. 아예 다른 세상이에요. 그저 자유로운 세상이니까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 그때부터 머리가 휑휑 돌아간다고. 야, 이게 별나타 이렇게 돌아가요. 처음으로 경험한 북한 밖의 세상은 그를 송두리째 흔들어 놨습니다. 그는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려 노력했지만 마냥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미장 할 줄 아는가 하면 할 줄 안다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거저 일어나서 일하면 저녁에 깜깜할 때까지 일해요. 이 러시아 사람들이 야 그만하라고 이제 쉬라고 안 한 거면 아니다고 난 그럼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막 하면서 일을 배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뭐 기본 말을 통하지 않으니까 거기 정말 힘들더라고. 악착같이 기술을 배운 이유는 일명 청부라고 불리는 아르바이트 때문. 임금의 70% 이상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부는 중요한 개인 수입원입니다. 여기 벌써 한두 번 나온 사람들은 좀 그거 아니까 그 무슨 지배인한테 뭐 좀 돈 줄여주고 청부 나가서 이렇게 또 돈 벌어서 주문에도 이렇게 이어야 되니까. 청부를 나간다는 거는 정해진 일 말고 따로 일을 하는. 다른 일을 하죠. 저녁에 이 러시아 거기 어디서 하는 일이 있어요. 거기요. 그러면 그거 나가요. 아침까지 일해요. 그거 또 밤새껏 일해. 이게 돈이니까. 밤새. 밤에 일하죠. 그래서 말하면 조금 벌었어요. 어쨌든. 근데 그 북한에 가서 그거는 대단해요. 한밤중이 돼서야 시작되는 두 번째 노동. 청부는 많은 북한 주민들이 해외 노동을 지원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번 돈이 온전히 자신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 청부 일을 마친 북한 노동자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보통 일들을 많이 할 땐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정도씩? 그저 아침 7시부터 어떨 때는 12시, 2시, 4시, 그저 새벽 4시? 네. 일요일날, 명절날 없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렇게 일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는 이유는 아무튼 가족 때문? 가족 때문이죠. 집에
그 색시들은 이제 남편이 갔다 와서 몇천 달러 벌어올까 해서 그때를 바라고 뒷바라지 하죠. 그걸 잘 알고 있는 남편이 여기 와서 호강하고 허송세를 시켰습니까? 우리는 러시아 현지에서 집 한 채를 빌려 청부일을 직접 의뢰해 보기로 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조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일당부터 흥정합니다. 그러니까 요 타일 요거 바닥 붙이는 거 얼마 주었어? 5천. 그럴까? 아진 나보다 은하서 그렇지. 뼈치도 있었지. 뼈치도 있어. 5천 루블. 5천 루블. 흥정이 이루어지자 일할 사람을 몰색합니다. 기세 되려면 하루 벌인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수첩을 살펴봤습니다. 의뢰받은 일감마다 수당과 진행 상황이 세세하게 기록된 모습. 상당한 분량이었습니다. 니하오. 이튿날 청부를 맡은 노동자가 찾아왔습니다. 니하오. 선생님 나온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5년. 원래 조국 땅에서 뭐 하시던 분? 서울에서도 정의원에 우리 용무소에 있다가 청부 경험이 많은 듯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현장을 살피며 집주인과 작업 방식을 의논합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린 누수가 더 작아요. 솔직히 누수기단가에 무슨 이장은 평방당 누수기는 뭐 300원, 450원 한다지만 우린 200원 내지 300원에도 우린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해서 근데 그래요. 머리 좀 쎄요. 단가를 조금 낮추고 일을 빨리 해서 많이 하는 뭐. 장사 이거 장사 똑같아요. 요차랑 뭐 이게 자본주의지 뭐 저랑 사. 조국은 사회주의 아니야? 알았어요. 사회주의인데 우리 아저씨가 일단 뭐 발전했으면 우리 맞게 살아요. 시간이 곧 돈이라는 사실을 일찍이 깨달은 모양입니다. 그는 작업 시간을 줄여 하루에 청부일을 2개 이상 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가족 안 보고 싶습니까? 없죠. 나 솔직히 뭐 우리 뭐 처럼 먹겠네 아이가 없고 나도 크나 거기 20초 60초 그러니까 그 둘이서라도 이제 우리나라 때하고 달라서 나이는 점점 시대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만 배우지 않고 한 주 이틀 내지 3일 뼈가 물 정도 더 해주면서 심리도 더 아니고 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해줘야 아들이 그래서 나하고 하듯이 돈을 보내주라는 하더라도 작아지면 아이를 좀 키워야지 이들이 좀 시대가 발전했어. 아들의 과외비를 벌기 위해 지금껏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는 남자. 그렇게 한 달에 우리 돈 80만 원을 번다고 했습니다. 못하는 일이 없겠습니다. 아니 그걸 해야지만 자기가 돈을 벌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남이 주머니에서 돈 꺼내준다면 이게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고는 안 돼요. 맞습니다. 머리 굴려야지. 머리 굴려야지 돈 되지 뭐야 이거. 이거 돈에 대한 인식이 꽉 찼으니까. 어디 또 가셔야 됩니다. 나 일감 보러 가야 돼요. 찾아와요. 북한 노동자들은 그렇게 하루하루 자본주의를 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눈을 뜬다고 하죠. 북한식으로 말하면 눈을 뜨게 되면서 그 사회의 뭐 시스템이라든가 그 사회의 문화라든가 그 사회에서는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 사회하고 비교할 수 있는 비교의식이 생기고. 이 같은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으로 몰리는 북한 주민들. 자유롭게 돈을 벌 기회를 찾아온 겁니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3년째 단둥에서 일하고 있다는 한 남성. 그는 북한에서 뇌물을 써서 중국 취업 자격을 얻었다고 합니다. 중국 들어갔으면 그 신청 사는데서 이거 한 놈을 검사도 한 놈을 병원나 병원 있으면 그냥 뭐 때문에 돈도 먹인다 그래. 뭐 깎아 준다 그래 저한테. 이거 병 없다는 거 좀 해달라. 그래서 내가 돈 준다 그래. 그냥 병 없다고 해준다 그래. 본인은 다 돼요. 네. 다 그래서 저도 어쨌든 보험으로 병원에서도 다 돈이다. 돈만 주면 다 해줘.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가 왜 이렇게 사회주의잖아요. 그동안 식당 일, 상품 포장, 목공 일 등 안 해본 일이 없다는 남자. 그렇게 번 돈을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또 무슨 뭐 집도 살려, 그 아저씨 집산 것도 보내려, 얼마 뭐 단에 한 달에 이준다. 그러니까 야, 좀 많이 탄다요. 300돈, 300돈 타고. 야, 나도 거기서 일 좀 했을 것 같아. 야, 거기 하면 나 같으면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어디서. 무허가 해외 취업도 많아졌습니다. 몰래 강을 건너 북한 밖으로 나와 잠깐씩 일하는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어디로 넘어오는 건데? 해산에서 이제 장백현 쪽으로 많이 건너오죠. 이제 불법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옥수수 농사일, 뭐 나무 찍는 일, 그리고 인삼 심고, 이제 인삼 나무 끊고, 이제 중국에 와서 이제 산골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한 반년씩, 1년씩 일하다가 이제 또 비밀리에 건너가지요. 그 돈을 들고요. 한 2개월만 일하면 북한에서 1년을 너끈히 먹고 살 수 있죠. 불법 도강을 한 이들이 주로 찾는 곳은 중국의 시골 마을. 공안의 감시가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麻烦一下，请问这个地方有或者没有超市了吗？有啥超市啊？啊，对。有啊。有啊。你看一下上哪里吧？农场超市。在哪里？有车没？你有车没？在哪里有？搁这搁这大道。 중국 농촌에서 만난 한 북한 여성. 익명을 요청한 그녀는 지금 북한에 거센 돈바람이 불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와서 그래서 저기 가서 살아보자, 마음껏 살아보자 이거겠지요. 뭐 그 누구나 다 마음은 돈에 대한 욕심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돈을 벌어오면 북한에서 그 돈을 갖고 뭘 하는지. 자기 기업을 지으려고 하죠. 여기가 와서 내가 보고 느낀 거가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살면 국가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이 거기가 우선 하나 거죠. 거기가 조금 운영 안 되는구나. 청부일, 즉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 돈으로 고향에 가서 아파트를 사겠다고 하고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는 북한 노동자. 지금 북한의 변화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인 것 같습니다. 네, 유종훈 PD. 네. 그들과 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는지 무척 궁금한데요. 취재하면서 더 놀라운 이야기들은 없었나요? 네, 사실 북한 노동자들이 털어놓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상당히 낯설었습니다. 자식 과외를 시키는데 과목별로 선생을 붙여야 한다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해외로 나왔다고 한숨을 쉬기도 했고요. 청부일을 해서 번 돈으로 돌아가면 장사를 해야 하는데 장마당 자릿세가 50cm에 100달러라고 너무 비싸다며 투덜대는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냐고 묻자 이미 모든 것이 돈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라며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대답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에는 노동당과 장마당, 두 개의 당이 존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북한 사회에는 이미 시장경제 체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정 60분은 취재를 하며 북한이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식에도 흥미로운 변화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노동력을 송출하던 것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북한. 중국 단둥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 그 명성 뒤엔 북한도 숨어 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단둥의 한 경공업 단지. 전 세계로 수출되는 중국제 상품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안에 보이는 건 북한식 표어들.
공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북한 여성들입니다. 임금 상승으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일부 공장은 북한 인력이 아니면 돌아가질 않는다고 합니다. 북한 여공들의 월급은 평균 2,000위안, 우리 돈 30만 원 정도로 중국인의 절반 수준입니다.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 북한도 얻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숙련된 기술입니다. 이 공장에서도 수백 명의 북한 사람이 중국 기업의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你好，你好，请问一下，你的老板是在哪里啊？你的老板是在哪里？不知道吗？哎，请问一下，请问一下，你的老板是在哪里嘛？听不懂吗？你不会说汉语吗？ 怎么说呢？你的老板是在哪里？他们说你的老板是在长春。听不懂呀。빨리 가라 회의단이 막 들어와서 왜 그거?什么呢？怎么说？ 몰라听不懂呀。없어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왜 와? 또 다른 공장 역시 비슷한 상황. 이제는 이곳에서 중국인보다 북한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쉬울 정도입니다. 哎，你好，你好，请问一下，你们是朝鲜人吗？朝鲜人？啊，这是什么呢？这个什么呢？啊？ 내가 여기 모르는데 나는 여기 다. 야, 언니 다 구경하는데 꼭 내가 한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단순한 노동력 송출에서 벗어나 이제 북한은 중국을 경공업 육성의 통로로 삼고 있습니다. 통관을 기다리는 화물차. 섬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들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대씩 중국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화물 차량들. 북한은 이 많은 자재들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 걸까? 인가공 있잖아 인가공. 아예 자재랑 물건을 저쪽에 들여보내서 저쪽에서 많이 들어가서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 그렇게 하면 나도 지금 저에서 나가는 물건 밤에 해가지고 가져온다고 이렇게. 그 양이. 그래서 이거 들어오는 물건 만들어가 이거 들어오는 물건 그거 먹으면 놀린다고. 왜 놀래? 많지요. 많아서. 물량이 많아. 많다고. 중국 사람들 얼마나 갈게. 복상, 피복공장 저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 최근 원재료를 수입해 북한 내부의 공장에서 작업하는 양이 급격히 늘었다고 합니다. 수출 부분에서 우리가 통계를 추산해 본다면 점점점 위탁 가공 교육이 이제 2013년경 이후서부터 20% 이상 넘어가면서 2의 비중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에 오면 32%까지 늘어납니다. 북한 내 원부자재를 들여보내서 북한 노동력과 공장을 활용한 위탁 가공 교육으로 해서 자기들의 기존의 그 섬유 수출 부분을 유지하는 거고. 이러한 변화는 북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우리는 북한의 공장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원산에 위치한 한 봉제 공장. 400여 명의 여공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 공장에서 일했던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모습이 기쁨들을 한 마음 안고 나쁜 생산실 쪽으로 오늘을 빛나게 장식합시다. 그럼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재만 중국에서 들여올 뿐 재단부터 봉제까지 모든 공정이 북한 공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그저 7시 반까지 출근해서
8시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7시까지 작업하고 7시 반이면 다 퇴근합니다. 네. 그동안에 자기 맡은 하루 일정 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해서 다 부지런히 일합니다. 매일 실적을 기록해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자력 자강을 강조하며 각 산업의 공장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온 김정은 체제. 경공업에서부터 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대북 제재에 묻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떠난 제품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로 탈바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중국을 통해서 수출하고 있는데 다 경제 봉쇄와 관련해서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고 중국 대방을 거쳐서 다른 나라로 미국, 카나다, 중국 이런 나라로 다 수출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김정은의 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품이 있으면 농민들이 이해하게 제품 파악을 저는 우리가 일정 계획 150매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는 일정 계획 200매를 수행해야지 우리가 당 앞에 맡겨진 인민경제 계획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목표를 초과한 생산품에 대해 기업이 자유롭게 팔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 겁니다. 덕분에 내수 시장이 활성화됐습니다. 생산을 할 때는 저쪽에서는 주문을 할 때 인가공 맡길 때는 예를 들어서 100개를 맡겼어요. 그런데 나는 150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 각 인가공 비 대신에 50개를 원자재로 받는 거죠. 그리고 받아가지고 그걸 자기네 생산해서 북한 시장에 뿌리면 북한 시장에서 돈이 왕창 또 거치는 거죠. 그 외화 대신에 원자재를 받아서 북한의 공장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이 시장에 나가서 주민 주머니의 돈을 국가은행으로 집중시키는 이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죠, 북한으로서.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의 세 번째 회담.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며 남북 경협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긴 세월, 핵을 향해 있던 북한의 무게추가 이제 다른 곳을 향하는 듯 보입니다. 지난 4월, 북한은 새로운 노선을 향해 이미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병진 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긍지 높이 선언하시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제시하셨습니다.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지난달 우리는 평안북도 삭주군을 찾았습니다. 김정은 집권 7년, 강 건너 북한에선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거기서 뭐하니? 몇 년 전만 해도 가동이 불규칙했던 공장들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사회의 감도는 잘 살아보겠다는 열망.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7년 전부터 시작됐고 해외 노동자들에게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노동력 수출이라는 겁니다. 물론 김정일 정권 시대에도 북한이 해외 노동력 수출이 없었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10만 명 이상의 대규모로 벌어지는 거는 김정은 시대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이제 외화 수입이 늘어나니까 이거에 토대를 두고 상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 시대의 시장의 발달이라고 하는 게 과거와는 다른 이제 모습을 보입니다. 내수 시장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확장이 되고,
그 사람들이 왜 나가겠습니까? 그 열악한 조건이. 안 나가죠, 사실은. 내가 갖고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당국이 들어오면서 주머니 돈을 다 빼앗지 않느냐. 어떻게 숨겨든 다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 돈이 어디로 가요? 그 외화가 시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마당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그게 결국은 정체적으로 국가 공식 경제, 장마당 경제 양쪽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는 내 인건비에서 국가가 떼가는 몫으로 공식 경제에 영향을 주고 하나는 내 주머니에 몰래 차고 들어오는 돈이 장마당 경제에 영향을 줘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 경제에 영향을 분명히 준다는 거죠.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면적입니다. 노동자들이 버는 돈 대부분이 당과 국가로 흘러들어가고 그 돈이 지금까지의 핵 개발을 비롯한 군비 확충에 쓰였을 거라는 국제사회의 의심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에 자생력을 부여하고 이른바 돈이 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사실 역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올 들어서만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남북 경협은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돼줄 거라는 기대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가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북한 사회의 보이지 않는 내부 흐름까지 더욱 주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진실을 향한 끈질긴 추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